자, 나이. 등장인물의 나이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 중에 하나이다. 지난주에 삼년기책 파트 3의 작품과 역 24 관계를 하다가 이제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관계에 대해서 뭘 설명을 했었냐면 이 관계성 설명했죠. 그러니까 주인공과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을 둘러싼 이제 뭐 1청자, 2청자, 그 다음에 뭐 등장 인물들, 그러니까 뭐 대화 상대는 아니지만 등장 인물들과의 관계성 구체적으로 잘 리얼리티에 기반하여 설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이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약간 다루고 있어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 그냥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뭐 캐릭터가 40대고 나는 20대인 경우 뭐 이런 거. 내가 80대 역할을 연기해야 된다면 뭐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건데 이제 읽기 전에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연극 배우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 배우의 경우에는 비주얼이랑 이제 보이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얼이 보이니까 이렇게 뭐 20대 아이한테 80대 역할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근데 성우는 다르죠. 성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연 역할을 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할 때 여러 가지 나이대를 이렇게 다 접근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과 약간은 조금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관점, 중요 포인트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나이. 등장인물의 나이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나이를 설정하는 것은 극 중의 다른 등장인물과의 관계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문제라서 이제까지 언급을 보류해왔다. 지금까지 나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대요. 자, 그리고 연극계의 구조를 보면은 여러분의 실제 나이와 아주 동떨어진 역을 연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아마추어 극단, 학예 간이 극단이나 뭐 연극 학교나 뭐 워크숍 뭐 이런 거가 아닌 이상 젊은 배우가 상투적인 수법을 막 구사하면서 노인 역을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뭐 학교 워크숍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나이에 맞게 비주얼과 맞게 이제 역할을 주겠죠. 구부정한 자세, 흔들거리는 머리, 갈라진 음성, 옥수수 전분을 바른 머리카락 등 노년을 상징한다고 가정되는 수법들이 애용된다. 이런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로 20살 먹은 배우가 10대를 연기하면서 5살 배기 전응아처럼 발가락을 안쪽으로 향하게 하고 팔꿈치와 손목을 바깥쪽으로 구부리고 잉잉잉잉 이런 거 자꾸 징징대는 목소리로 혀 짧은 소리를 하는 예도 자주 보인다. 안 좋은 쌍투적인 수법이다. 이와 같이 명백한 기술적인 오류들을 차지하고서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조차 나이에 대한 이상한 생각과 그릇된 개념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그릇된 개념들을 극에 적용하는데 심지어 등장인물이 우리 자신의 연령층일 때도 심지어 20대의 역할을 20대가 할 때에도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상투적인 연기를 하게 될 때가 있다. 내가 알던 어떤 28세의 여배우는 자기가 너무 젊어서 조지 딜론의 묘비명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43세 루스 역을 연기할 수 없다고 확신을 했대요. 헌데 사실은 그녀에게 요구되는 나이에 대한 믿음을 찾는 데는 오로지 그녀와 조지 딜론의 나이 차이에 주의를 집중하면 되는 것이었다. 가르치고 달리 말해서 그를 자기보다 10살 연하로 만들면 되는 거다. 자, 나는 또한 그녀가 40이라는 완숙한 나이에 이르렀다고 해도 지금과 전혀 차이를 못 느낄 것이며 외모도 최소한 후드라이트, 펀라이트 너머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설득시키려고 했었다. 내 말을 믿도록 하려고 여배우한테 10대 후반이었을 때 너 어떻게 느꼈었냐, 뭐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냐, 막 이렇게 정직하게 양심에 손을 얹고 되새겨봐라. 차이가 뭐 얼마나 있냐 이랬더니 전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녀의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다른 10대들은 아유 저 어린애들 이렇게 얕볼 수는 있겠지만 자, 극단적인 연령층을 연기하는 데 소용이 되는 한두 가지의 일반적인 이정표들이 있다. 노쇠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병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오는 병들은 어딘가가 허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온다. 예를 들어서 뭐 관절, 뭐 다리, 뭐 이런 거, 뭐 체내 기관은 보이지 않죠.
여러분이 아직 젊은데 아주 나이든 역할을 해야 될 때는 신체의 어느 한 부위에 허약이나 통증을 위해서 작업을 해서 적당한 신체적 표현을 이끌어내도록 하라. 네, 좋은 거예요. 물론 기술적인 분장과 함께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상투적으로 노련한 연기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잘 섬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막, 막 이런 거 보다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허리가 좀 굽었겠다. 뭐 이런 과학적인 어떤 리얼리즘에 바탕한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괜찮다. 신체적으로 말해서 젊음의 어색함은 대체로 사회적인 기대에 대한 불안 심리와 통념적인 성인 행동을 모방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때때로 새 옷은 너무 크고 헌 옷은 너무 작다. 어린 나이를 연기하는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옷에 대한 육체적, 심리적 적응과 사회적인 기대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진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젊게도 늙게도 느끼게 될 때가 자주 있다. 젊었을 때 나는 70대 후반의 친구가 있었대요. 그가 지금과 내일에 대한 나의 관심에 동참했을 때는 마치 뭐 70대인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거야. 동시대인 것처럼 보인다. 그 역시 마찬가지 느낌이라고 확신한다. 같은 때에 40대 초반의 친구도 있었는데 그녀는 끊임없이 나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꼭 우리 할머니처럼 보였대. 40밖에 안 먹었는데. 난 너무 늙었어 라는 말이 입에 붙었고 언쟁을 마칠 때면 으래 아유 너도 내 나이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막 이랬대. 마치 과거를 다루며 사는 사람 같았다. 여러분이 10살이었을 때는 20살짜리가 아주 어른으로 보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20살 때는 40 먹은 사람이 꽤나 늙은 것으로 보였었다. 20살짜리도 50 먹은 사람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기가 완숙한 나이에 나 다 컸다라고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로 50 먹은 사람은 또 20살짜리를 아이고 저 좋을 때다 이러면서 어린애로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등장인물의 나이에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자 오늘 배워야 될 건 요거 하나입니다. 네, 뭐 적을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등장인물의 나이에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는 비교적 광범위한 연령 범위가 있어서 여러분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내 안에 굉장히 많은 연령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40대니까 40대 연기밖에 못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 먹어도 50 같은 사람이 있고 70 먹어도 20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등장인물의 나이는 여러분보다 젊거나 늙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할 수 있는 자기 이미지에 의해서 확립될 것이다. 나는 학생을 파트너로 사용하면서 강의실에서 시범을 자주 보인다. 첫 번째, 나는 학생을 알프렛 런트로 간주한다. 우리는 만나서 악수를 한다. 그때마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손바닥이 축축해지고 손이 닿는 순간 무릎을 살짝 구부려 인사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 순간은 내가 안팎으로 18살인 것처럼 느껴진대요. 다음, 나는 같은 학생을 내 딸아이의 건방진 남자친구라고 가정하고 만나서 악수를 딱 한 번 해본대요. 그러면 키가 아까는 존경하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막 손바닥이 축축해지기도 하고 막 무릎 굽히고 싶은 막 충동이 느껴지는데 이제는 내 딸 남자친구야. 그러면 키가 늘어나고 약간은 겸손을 떨면서 나 자신의 나이가 된다. 때때로 나는 같은 학생을 제라르 필리프라고 믿으면서 세 번째 악수를 할 때는 자기가 가장 숭배하는 영화배우와 맞닥뜨린 어느 10대 소녀도 나의 무릎까지 덜커덕거리면서 감행하는 바보스러운 돌격에 못 따라올 정도로 내가 막 10대 소녀처럼 막 굴게 되는 거지. 극 중에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이가 매우 강력한 영향 요소임은 분명해졌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들이 여러분보다 젊게 느껴지느냐와 그들이 여러분의 관심과 존경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들이 더 젊거나 늙었기 때문에 비위를 맞춰줘야 하느냐 아니면 무시해도 괜찮으냐 등등의 사실에 여러분이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여러분의 상대적 연령 차이는 행동면에서 구체적인 차이가 나타나야 된다. 자, 그래서 나이가요, 여러분, 관계라는 걸 우리가 다루는데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랑 나이를 선생님이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나눠서 강의를 하긴 했지만 이 나이라는 게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작은 소챕터로 이제 설명이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도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에 따라서 이 20대는 70대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어른이니까 뭘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이 나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등장인물로서 나이에 관련된 여러분의 적응은 그의 직업, 사랑, 집착 및 기후와 보조를 맞추어서 천진하게든 세련되게든 친숙하게든 고루하게든 이루어져야 한다. 젊은 배우가 어느 역에 외적으로는 정확한 나이에 속할 테지만 이해력이나 기술 면에서 그 역을 연기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대기교파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을 내가 아직 논하지 않았음을 주목해달라.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젊은 배우가 외적으로 정확한 나이에 속할 테지만 20대 역할이겠지만 이해력이나 기술적인 면이나 뭐 예를 들어 뭐 차이가의 니나 역할이야. 그래서 이건 20대 여자애가 연기를 해야 돼. 근데 20대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역할과 이해력과 기술적인 면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우타하기는 아직 그것은 지적하지 않았다. 라는 걸 주목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인트 존은 죽을 때 19살이었다. 내가 그녀를 연기했을 때는 31살이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그 역을 창조했던 데임 시빌 손다이크가 나더러 언제 그 역을 다시 연기할 예정이냐라고 물었대요. 이제 우타하겐이 난 이제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니까 그녀는 당신은 존을 연기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요 라고 응수를 했대. 그러니까 이 역할은 그렇게 어렵고 고찰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역할인가 봐. 불행히도 뒤제나 루스 드레이퍼의 마술사 인가 봐요. 이 마술들은 오늘날 보기에도 드물 뿐더러 타입 캐스팅을 하는 우리네 연극판에서는 그러한 실험이 좀처럼 허용되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불행하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선생님은요, 러시아 연극할 때요,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극단의 레파토리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안 그런데 이제 러시아 시스템은 어떻냐면 뭐 예를 들어 뭐 볼쇼이 극단, 말리 극단, 뭐 이런 극단이 있어. 그러면 그 극단의 레파토리들을 돌아가. 그래서 뭐 안톤 체홉의 뭐 바냐 삼촌, 저기 갈매기, 벚꽃동산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쳐보자. 그 여러 가지가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게 두 달 정도 뭐 아르크 소극장이 딱 걸리잖아. 그거 끝나면은 그걸 잘 다시 만나볼 경우성은 사실 없죠. 물론 매년 하는 연극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레파토리화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시스템이 어떠냐면 거의 매일매일 달라져. 그래서 오늘은 벚꽃동산 같은 극장에서 오늘은 벚꽃동산, 내일은 바니 아저씨, 그 다음 날은 차이가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대 소품 다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한 달 딱 걸리고 끝나고 한 달 딱 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똑같이 해. 그러면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항상 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뭐 물론 차이가의 뭐 니나 이런 주인공 역할들은 좀 이렇게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제 역할이 이제 바뀌기도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이상 한 번 맡았던 역할 죽을 때까지 연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유럽 시스템은 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렇지 않죠. 뭐 문제 없으면 그런 것도 좋죠. 그렇죠. 내가 뭐 이미 40대에 저기 뭐 바니 아저씨를 맡았어. 근데 내가 뭐 70대, 80대가 돼서 막 흰머리가 막 너무 심하게 나지 않는 이상 내가 바니 아저씨를 60대, 70대 내가 경력이 쌓여갈수록 더 좋은 바냐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외적으로 그렇게 뭐 심한 갭 차이만 없다라고 한다면. 그쵸? 마술은 좀 다르겠죠. 마술은 이제 변하고 막 이러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쓰는 마술은 이제 은빛 머리를 덮거나 분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매혹적인 젊은 아가씨로 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변신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사람 뭐 우리나라 이은결, 뭐 최현우 뭐 이런 사람이 쭉 나와서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막 이렇게 변신하고 뭐 보여주고 뭐 이러는 거니까 뭐 나이랑 상관이 전혀 없다라는 예로 그냥 살짝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나이라는 것이 관계성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중요시 여겨주세요. 뭐 20대는 20대, 30대는 30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우 연기에서는 더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이 예를 들어 옆집 할머니라고 하더라도 옆집 할머니와 내가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뭐 8살짜리 꼬마와 내가 마음을 터놓은 친구가 뭐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을 때 그것은 나이 차이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